17쪽까지 우리 문제 채워보는 거 같이 했어요. 그럼 정답 한번 맞춰볼 건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혹시 단어 원래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단어가, 그치, 진도지에도 다 들어있어. 그치?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해야 돼? 빡세게 해와야 돼. 그래서 왜 가운데 의미 있고 막 양옆에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작업들 있잖아. 이것들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 건데, 솔직히 보다 보면 내가 진짜로 이 단어를 확실하게 아는 게 맞았나 싶을 정도로 좀 뜻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혹시 너네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평소에 어떤 단어 써? 나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파. 나 개슬퍼. 이게 이제 우리 어휘력의 한계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작품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니. 비애와 같이 쓰이는 비통입니다. 자, 비애는 그냥 슬픔. 진짜 애절한 슬픔에 이제 끝난다면 비통은 정말 통증할 때 아픔까지도 있을 정도로의 큰 슬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2번 솔직히 이거 단어 3개 다 알았어? 나 이거 너무 솔직히 아니 우리가 단어로 누군가 음악계에 어떠한 행적을 남겼어 이렇게만 쓰면은 행적이라는 거 대충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걸? 근데 이게 막 나쁜 행실, 행위의 실적 바꿔 쓰라 그러면 바꿔 쓰기 어려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왜? 긍정으로 쓰였는지 부정으로 쓰였는지를 모두 고려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3번 갑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겠다는 생각은 뭐 한 거다? 다 안 썼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여러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나는 그냥 단념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예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예 접는 거야.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 속절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속절없다가요 꼭 마이너스 상황에만 쓰이진 않아요. 왜 드라마 대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막 꼭 주인공이 일단 남자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꼭 사랑에 한번 상처받았어야 돼. 뭔 줄 알지? 그래갖고 막 여자 안 믿어. 나 사랑 따위 믿지 않아. 원래 이게 이제 무조건 시작이잖아? 근데 이제 막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유형의 여자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남자에게 꼭 남자 재벌이어야 돼요. 포인트는 남자가 돈이 많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재벌 남자가 갑자기 그 특이한 여자 앞에 촥 차를 세우더니 뭐라 그래?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난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 뭐 약간 이런 드라마 없어요? 제 드라마 또 구려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나는 당신에게 뭐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쓰니까 이런 것도 긍부정으로 너무 속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얘들아. 스라의 자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쭤본다. 이렇게. 스라의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근데 문자 그대로 하면 무릎에 아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나 슬개골이. 야, 우리 집 강아지 요즘 노견이라 슬개골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무릎 슬자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우리 애들 두면 이렇게 무릎 아래다가 옆에 이렇게 서 있죠? 스라의 자녀. 자, 그 다음 어수룩하게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꿍꿍이가 있다라는 뜻. 요것도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배포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지? 큰 포부가 있다라든지 막 배심이 있다 약간 이런 뜻으로만 이해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조리 있게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도 전부 배포로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다. 이거 영화롭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영화로운 자리에 오릅니다. 7번입니다. 얘들아 이건 정말 자주 나와요.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곳, 고전 특히 나오면 무조건이야. 규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중에 앉아, 그럼 규중이 뭔데? 그럼 안 되고, 부녀자가 자기 방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아? 다자성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게 뭐야? 고진감래 천재. 나 오늘 아침에 이걸 느꼈잖아. 얘들아, 아침에 오늘 비 갑자기 온 거 알고 있어? 그래봐야 여러분들 뭐 뚜껑 있는 학교에 있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뚜껑이 있다는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가 못했나? 천장? 내가 오늘 아침에 볼 일이 있어갖고 저 진짜 평일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밖에 잠깐 나왔단 말이야. 비가 올 줄 모르고. 볼일 다 보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근데 막 지금 출근 시간은 촉박하지. 아침부터 움직여서 배는 고프지. 근데 비 오고 지금 집이 애매한 거리에 있어. 이거 우산을 사기도 아깝고 그냥 가기도 아까워. 안 되겠다. 나 이가요. 오랜만에 뛰자. 여러분 저 진짜 큰 결심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제법 운동을 좋아하던 시절에는 몸이 가벼웠지만 지금 뛴다? 여러분 지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세계에 큰 어떤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열심히 뛰었거든. 고진감래. 도착하는 곳에 숨 찬다. 헉헉 하는 내 눈앞에 뭐 있었는 줄 알아? 맥도날드.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딱 아침으로 먹고 제가 감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면 돼?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를 향해 뛰어라. 자,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이상한 말만 하네요. 비 와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나란 일을 처리하던 곳 어디에 끌려간다 그래 맨날? 관아에 끌려간다 그래. 결국 이 클리닉도 남은 건 선생님의 아침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밖에 없겠네요. 자, 10번입니다. 복이 없어요. 나는 팔자가 사나워요. 이것도 특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그 고전에서는 남자들은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요. 여자들의 팔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남편 복이 없거나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많이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처지가 박복하여 이렇게. 박복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알아두면 좋아. 우리가 계집종만 가지고 얘기할 때 시비라고 부른다는 건 이제 갈무리 퀴즈들이라면 어느 정도 외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을 다 묶어가지고 계집이든 사내종이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들 다 노비잖아요. 내 밑에서 일하는 노비들 합쳐서 비복이라고 합니다. 비복. 자, 그 다음 세계를 여행하면서 넓힐 수 있는 거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식견, 그렇지. 소심하게 말고 좀 크게 얘기해줘. 이렇게 연기하는 줄 알잖아. 결성 영상 보는 애들이. 선생님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막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자, 13번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야, 이거 동네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집 며느리가 얼굴은 아주 그지 같아도 아주 그냥 애는 착혀. 여러분 충청도에서 최고 욕이 이거예요. 마음씨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 걔는 일생에 쓸모가 없는 놈인데 애만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청도에선 욕입니다. 자, 근데 동네 사람들 이거 아마 칭찬하는 것 같긴 해. 자, 얼굴이 못생겼다를 뭐라 그러지? 그렇지, 박생. 얼굴에 색채가 없는 거야, 얘는. 얘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0인 거야. 너무 슬프다. 그치? 나는 실제로 이걸 옛날에 있던 어떤 학원에서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솔직히 내 얼굴이 여러분 그러니까 막 선생님 걔 예쁘잖아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만 그런 거 말고라도 이렇게 누군가 내 얼굴을 봤을 때 혐오감이 들어요. 이렇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 실제로 요즘도 그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범대 나와가지고 교사가 되려면요 그 규범이 있어. 그 중에 학생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외모가 안 된다. 이게 진짜야.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교사를 못했어. 근데 이제 못생긴 정도가 그냥 약간 미감이 떨어진다 이런 정도 말고 이렇게 약간 이래서 왜 수업에 집중이 안 될 정도의 진짜 조항이 있었다니까? 근데 시대가 달라져서 아마 이제 없어졌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근데 내가 그러다 이제 학원 강사를 하게 됐잖아. 근데 거기서 되게 인기가 많은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얼굴이 그렇게 이제 사회적 아름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 충분히 매력 있는 모델 같았어, 약간. 왜 모델들 얼굴 보면 요즘은 예쁜 모델들 많지만 왜 진짜 왜 장윤주님이나 한예진님 이런 진짜 모델 업계에서 쇼에서는 그런 런웨이 모델들 보면 되게 개성 있게 생기셨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표준의 아름다움은 아니었잖아.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야, 땡땡 선생님은 박색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옷 잘 입어서 그래. 그러니까 옷이라도 잘 입고 다녀. 결론. 야, 못생긴 애들 옷이라도 잘 입고 다녀. 라는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한테 이딴 표현을 쓰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색채가 없는 거야, 얼굴에. 전혀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런 말 실제로 사람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군가 너한테 그런 말 하면 눈을 찔러버려.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때? 다시 보이지? 이렇게. 자, 다음. 뛰어난 식견에 매우 감탄하여 마음으로 완전히 따르는 것. 이것도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감탄할 때 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탐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자, 밑에 있는 거 우리 또 효녀 심청이 생각나네요.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 한번 토론 수업 이런 거 해봐야겠다. 자식이 부모를 보양하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우리 잠깐 어차피 영상 안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인성 검사 한번 해볼까? 자, 난 봉양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자식 잘못 키우신 것 같다고 일단 어머님께 전화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얘 이런 애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멀어지면 돼요. 히히 바보들. 순진하게 진짜로 손을 들었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은혜, 이거 봐라, 얘들아. 어머니의 은혜에 눈물을 흘린단다. 이거 봉양 당연하지 않다고 했던 사람 누구야, 아까? 자,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이런 표현이에요. 가 없는 이렇게 씁니다. 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늠할 수도 없고 카운팅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대단하고 큰 사랑이란 뜻이에요. 자, 요것도 알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맑게겐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사자성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맑은 하늘에 병력 날벼락이 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문법 용어여가지고 요것 좀 기억할까 모르겠어. 자, 오늘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들었을 텐데 원래 문법 시험지가 없었어요. 제 시험이. 토요일까지는요. 토요일날 밤에 우리 전관에 있는 중2 선생님들께서 긴급 회의에 돌입했어. 이 녀석들 이대로 두는 게 맞냐. 그래서 제 시험지가 생겼고 제 시험의 기준은 내 시험이 한 자릿수였다. 라거나 혹은 문법 총 5문제 중에 과반을 틀린 사람입니다. 민재쌤이 0 또는 1이라고 안내를 하셨다는데 나랑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뒷반부터는 그냥 2점까지도 다 제시로 처리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 더 푼다고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누구야? 아니야, 장난이야. 그래서 너니 하고 본 거지. 그래서 문법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의 대답이 필요하다. 예림아, 1번의 정답 몇 번? 1번의 정답 뭐예요? 저놈 새끼 페이지 넘기지도 않았어. 데스노트 하나 해. 자, 데스노트는 준비되었어요. 자, 이름을 적기 전에 빨리 1번의 정답을 알려주세요. 몇 장을 넘기는 거야? 왜 이제야 넘기냐고, 씨. 너 안 풀었지? 아니야. 난 어른이니까. 고진감래.
짜증나. 맞췄어. 열받아. 고객님 시키는 건 하세요. 오늘 저녁에 또 어머니랑 긴밀하게 통화를 좀 나눌게요. 자, 당연하지. 시키는 걸 안 했는데. 여러분, 저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머니랑 친해요. 뭐. 자, 그럼 우리 지율이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 우리 임지율한테 한번 시켜볼게. 2번은 뭐라고 썼어? 음운. 잘하면서 괜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 음자 쓰는 거 기억하자 그랬죠? 그럼 이지율이 한번 해보자. 3번은. 같은 자리에 앉아. 이지율아 3번은 뭐니? 난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지율이라는 이름이 약간 터가 좋다. 이것도 터라고 하는 거 맞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윤서. 내가 아는 윤서 중에 공부 못하는 윤서 없어. 아, 거기 있어? 자, 우리 윤서야 4번의 정답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야. 너 다음 주까지 어머니 사인 받아와. 가연쌤 딸 해도 되는지. 알았어? 자, 5번입니다. 우리 서윤아. 원순몸. very good. 역시 넌 나의 자랑이야. 훌륭해요. 자, 준호야. 눈이 딱 마주쳐 버렸지 않니? 6번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가 가장 낮아진 점음.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도우야. 오랜만에 컴백인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래? 뭐야? 그렇지. 역시. 야, 누가 칸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니? 하지만 전 해냈어요. 자, 넘길게요. 수연아, 혹시 8번 기억날까? 비음 너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자,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예요. 서진아. 파차름이면 어떡하려고? 파열음이랑 파차름이랑 차이가 뭐예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쌤이 가르치는데 실패하셨겠지. 미안해, 선 그어서. 자, 파열음은 터트리는 소리라며 파차름은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짝 풀어주는 소리가 섞여 있어요. 지훈아, 오늘은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10번의 정답. 거센 소리. 몇 번 더듬었어? 거센 소리. 누구니 누가 지훈이 저렇게 기죽여놨니? 네, 정했죠. 다유야 11번 정답은 뭐 으악 뭐라고 얘기했니? 된소리 훌륭합니다. 자, 알록달록과 같이 어감이 밝은 소리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하지, 윤지야? 양성모음 훌륭합니다. 자, 13번 수빈아. 에? 진짜 못 들었어. 의존 명사 훌륭하다. 자, 의존 명사는 이름은 명사지만 이름에는 의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자립이다 의존이다. 자립에 들어간다. 왜? 아이덴티티는 명사 쪽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 고깃배. 얘가 사실은 고기 플러스 배잖니 얘들아? 근데 지금 갑자기 없던 시옷이 튀어나온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치, 느낌이 딱 오잖아. 그래서 얘는요, 뒤에말에 갑자기 소리가 덧날 때, 여기 조금 소리가 덧나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표기를 해서.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깨 플러스 입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를 읽을 때 우리가 깨입 이렇게 아니고 깻잎 그래서 없던 니은음이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덧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사이 소리라고 해요. 이 사이에 다른 소리가 나요. 얘도 고기, 배에는 된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전혀 된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 고깃배, 고깃배 이렇게 있잖아. 그런 걸 다 사인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남한에는 표준어, 북한에는 문화어가 있대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가연 안 되고 의가연 동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비문학 독서지문 하나 볼 건데요. 자, 이 독서지문이 여러분 과제지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랑 같이 본문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얘를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나의 어떤 취지가 됩니다. 자, 일단 얘들아 문단별로 벌써 그래프 나오는 순간 소득 어쩌고 나오는 순간 경제지문이란 느낌이 빡 오죠? 그러면 문단별로 큰 키워드만 보면 될 것 같아. 넘버링 하면서 큰 키워드 찾아주세요. 시작! 네. 너무 추워요. 학구열도 열이래 지훈아. 추워요. 야, 더워요파와 추워요파가 너무 한 교실에 공존해서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나중에 여기 앉아 지훈아. 여기는 조금 바람이 멀어서 좀 덥대 금방. 태원이는 저기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 다음번에. 지금 준호 저쪽 자리도 에어컨 바람이 많이 안 갑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습기 때문에 제습을 돌리면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또 돌리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나는 추위를 좀 탄다 하시는 친구들은 저쪽을 조금 노려보세요. 방금 진짜 친절했지. 난 너무 따뜻한 어른인 것 같아. 자, 비웃으면서 방금 너무 크게 비웃었어. 넌 아무튼 면담이야. 자, 우리 베이비들 아니야. 우리 내가 예림이한테 물어볼게. 예림아 1문단의 키워드 못 찾았어? 시장경제에 대한 거 물어봤어. 자,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안 봤어? 소득을 봤어.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을 빠르게 읽으라 그랬는데 쭉 읽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찾은 것처럼 봤네. 3문단은 계층을 봤어요. 4문단에서는요. 너 되게 특이하게 봤다. 보통은 좋아요. 잘했어. 보통은 첫 문단을 보면 시장 경제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여기 지금 이렇게 소괄호가 들어있잖니? 소괄호를 한번 눈으로 훑거든. 근데 그리고 이 문단으로 쓱 내려오면서 그 안에 있는 10분위 분배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10분위 분배율에 대한 게 중요한 건가? 하는데 갑자기 뭐 가난, 부유. 근데 포인트는 어디야? 가장 가난, 가장 부유. 좋아요. 거지부터 이재용 회장님까지예요. 이재용 회장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누구? 나 진짜 몰라가지고. 아무튼 가장 부유한 누군가가 있겠죠?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구나 싶었어. 자, 그 다음에 3문단 갔어. 아이고, 뭐야, 갑자기 보라색. 3문단에 갔더니 계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층별 소득 분배라고 해놓고 곡선이 나오죠.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은 읽는 시간이 아니라 키워드 파악이기 때문에 글 전체의 흐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 로렌츠 곡선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면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 곡선, 소득, 가장 가난, 가장 부유까지가 지금 찾은 거야. 자, 그리고 5문단. 여러 나라의 비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불편한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나 보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계층마다의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가장 부자랑 가장 그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얘를 어떻게 분석하겠느냐에 대한 얘기로 나는 봤어. 하지만 님들은 거기까지 안 보였을 수 있어. 그럼 사실 확인은 뭐 하면 돼? 읽으면서 하면 돼. 같이 볼게요. 자,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모두 다르죠. 자, 그런 거 나올 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는 결국 뭐 때문이다? 능력이나 기회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용일치 문제 나오면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두에게 기회랑 능력이 다른데 야, 이 사회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를 볼 수 있는 불평등 지수가 있대요. 자, 이런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게 누구야?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아까 챙기지 못했던 지니계수라는 애가 이제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좀 나왔었나 봐. 자, 그러면 1문단의 내용을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한번 한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1문단의 주요 내용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결국 사회는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그래서 사회에 아이고 소득 분배는 불평등해. 그 다음에 불평등합니다. 땡!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불평등의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측정하겠다고. 근데 측정을 하나만 할 수 있나?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그러면 측정 방법.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10분이 어쩌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단별로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건가?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입니다. 10분위 분배율 2란 그랬어 얘들아. 정의 나온다. 자, 가장 그지부터 가장 부자까지 일렬로 배열해서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다음에 하위 40%를 상위 20%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랬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써. 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왼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야. 자, 일단 세상을 10칸으로 나눠. 그래서 여기가 짱 부자층이라 부자 계층으로 가보자. 여기가 이제 거지 계층. 거지라고 그러면 좀 슬퍼. 가난이나 그지나. 자, 그 다음에 이걸 10칸으로 나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칸이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나눌 수 있다고? 좀 괜찮은데? 자, 이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든 거래? 근데 계층으로 나눈 후에서 한번 끊으면 되잖아. 자,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 1, 2, 3, 4 하위 40%. 자, 앞에 있는 요 4칸을 상위 20%로 나누었다라는 거야. 상위 20. 그럼 얘들아 나누었다니까 이 분모와 분자 관계로 한번 해보자. 하위가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잘 봐요 여러분.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으로 나눌 거래요. 그럼 분모값에 하위가 들어가 상위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글 혼자서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문장 그대로 지금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나누기를 할 거야. 어머 세상에 이런 산수수간 잡아봐. 나누기를 할 건데요. 자, 하위 40을 상위 20으로 나눌 거래. 어머 너무 신기해. 그럼 얘들아 나누어 되어짐을 당하는 애가 분자야 분모야?
그렇지. 어머, 이렇게 똑똑할 수가. 나눠되어짐을 당하는 쪽이 분자에 있어야 걔를 분모값으로 요거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니. 어머,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밥만 똑똑해요. 이 녀석들이. 알면서 얘기 안 한 거지, 일부러. 자, 좋아요. 여기까지 알고 나서 마저 읽을 거야. 이때 나온 값이 중요해. 자, 이렇게 했을 때의 값이 작을수록 망한 거야. 빈부격차가 심한 거야. 아, 이게 작다라는 거는 빈부격차가 심하다라는 뜻이야. 자, 왜 작아? 얘들아, 이 값이 작다는 건 상위 40%, 상위 20%가 가진 값이 어떻다는 거야? 많다라는 거죠. 상위 20%가 세상의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눈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 상위 20%가 돈을 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따라서 뭐하다? 불평등하다. 자,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소득 분배 정책의 주대상이 되는 하위 40%의 소득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직접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을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잠깐만. 문장이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뭔 거야? 장점인 거네. 그러면 이걸 외우고 앉아있느니 넘버링을 하자. 자, 10분위 분배율이란 이런 것이다. 나눈 값이 작을수록 부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지들만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 이때의 장점은 뭐야? 측정이 개 쉽다. 왜? 나누기만 하면 돼요. 딱 10개의 분위로 나눠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와. 소득 분배 정책을 할 때 그 주 대상은 누구야? 하위 40%의 소득계층이래. 이거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 나 같으면 여기서 문제 내지. 왜? 여러분 경제에서요. 경제 현상만 가지고 문제 나오는 시절은 가슈. 경제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두 글자로 복지. 그치?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 아, 주대상이 얘네구나 라고 써. 아, 정책의 주대상. 그럼 얘네랑 이거 측정값을 봤을 때 상위 20%가 지금 돈을 다 가지고 있네? 야, 상위 40%는 지금 완전 다 그지 깽깽이겠네? 얘네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좀 해줘야겠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뭐 할 수 있어?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와 비교할 수 있어. 자,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것과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세 가지 장점이 있네요. 얘네들의 직접적인 상황도 알 수 있고 다른 애들과의 차이점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나온 결론. 자, 이 때문에 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 여러 측정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인다라는 결과값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단을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적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일단은 뭐라고 얘를 한 문단으로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한테 준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가 뭐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이란 그랬으니까 10분위 분배율의 정의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장점만 3개 알려줬어. 그쵸? 만약에 내가 이걸 혼자서 문제를 풀 때라면 여기 있는 요 한 문단보다는 이 장점이 각각 뭐였는지를 쓸 것 같기는 해.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측정이 간단하다라거나 아니면 하위 40%.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직접 파악하기. 그 다음에 상위 20%와 비교. 왜냐면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로 인한 결과로 널리 쓰인다라는 얘기 정도.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내가 만약에 왼쪽에다가 아까 전에 여기 뭐야 이문단 했던 것처럼 살짝만 내용을 추가하면 결국 10분위 분배율이라는 애는 값이 작을수록 이거 지금 불평등 얘기니까 어떤 것들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드러내는가 하는 그 포인트 정도만 적어줬을 것 같아. 얘는 결론은 값이 적을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문단으로 가보는 거예요.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라는 건 앞에 있는 거 완전 지우고 추가해주겠다는 거야. 뭐가 있대?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대. 자, 오른쪽에다가 이걸로 알려준 거야. 자, 얘는 정사각형의 가로축이 인구야. 이게 전체 인구야. 자, 그리고 세로축에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니까 이게 전체 소득인 거야. 자, 얘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어쨌든 평균으로 쫙쫙쫙쫙쫙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점을 찍어도 같은 데서 만나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이꼴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A의 케이스는 어떤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평등 곡선인 거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득을 받는 거. 근데 그 뒤에 어때요?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이 불평등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얘가 불평등. 얘들아 이 곡선 알겠어? 대각선 점선이랑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B랑 이 곡선이 B라는 거야, 곡선이. 자, 그래서 대각선에 가까우면 평등한 소득 분배,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우면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된다 그랬어. 자, 3문단은 특별히 아주 많이 정리할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얘의 지표를 알려준 거야. 뭐? 대각선은 평등, 불평등, 평등. 그치? 그리고 직각으로 밑으로 많이 처질수록 불평등. 이렇게 씌울 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측정 방법 1, 2, 3 중에 1, 2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4문단에서는 3가 나오려나 했어. 근데 4문단의 시작부터 또 뭘로 시작해? 로렌츠 곡선으로 시작해. 자, 그러더니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얘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 얘는요, 뭐가 장점이라고? 그림으로 불평등 정도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봐. 그래서 미국의 곡선, 우리나라 곡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각선에 가까우면 우리나라가 좀 더 평등한 거지. 빈부격차가 조금 덜한 거지. 그쵸? 그러면 얘들아 4문단은 꼴랑 2줄밖에 안 되잖아요. 로렌츠 곡선에 뭐 얘기한 거라고. 장점 얘기한 거라고. 장점 뭐? 한눈에 보기 쉬운 거.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문단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얘기해줘야 돼, 나한테? 10분이랑 로렌츠 나왔으니까. 진이 얘기해줘. 진이 나오나 보자. 자, 그러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는 곡선을 겁나 많이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막 곡선을 다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무슨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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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장난해?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가 되거나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랬어. 자, 여기까지 끊어놓은 게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얘의 단점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얘들아,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이런 단점 내지는 한계가 나오면 꼭 확인해줘야 되는 게 있어. 야, 얘는 단점도 있다 땡 보다는 이 단점을 그래서 어쩔 거냐고. 근데 이 뒤에 뭐가 나와요? 이것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진위계수이다.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진위계수는 막 새롭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얘가 유의미한 이유는 뭐야? 한눈에 보기 쉬운 한눈에 보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자, 한눈에 보기 쉽기로 유명한 이 로렌츠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 복잡해졌을 때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미 있는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누어집니다. 이 대각선 밑에 있는 요거 그냥 그림으로 봐. 대각선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왜 이래 정말. 미안합니다. 자,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구간이 A 구간, B 구간이 있대요. 네, 이해했어요. 자, 이때 진위계수는 A의 넓이를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체크해야 돼. A의 넓이를 A, B를 합한 넓이로 또 나눠버렸대. 옆에 써야겠는데. 자, 진위계수는 A의 넓이를 A, B를 합한 넓이로 나눴다 그러니까 A가 얘들아 분자로 분모로 가. 분자로 가야겠죠. A를 나눌 거니까 A를 누구로 나눌 거예요? A 플러스 B 값으로 나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A 값을요. 누구로 나누냐고 이 A, B를 모두 합한 값으로 나누겠다고. 그림이 더러워서 그렇지 시각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A의 범위가 줄어드니까 0에 가까운 값이 되고요.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져요. 따라서 자, 10분위 분배율과는 어떻다? 반대가 된다. 뭐가 반대가 되는데? 얘는 값이 커야지 불평등이다. 아까 전에 10분위는 값이 작으면 상위 20%가 혼자 돈 독식하는 거라 안 좋다 그랬잖아. 근데 진위계수는 이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듯 진위계수는 장점과 함께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가진다. 자, 로렌츠 곡선의 장점이 한눈에 보이는 거였어. 근데 나라가 겹치면 복잡해지죠? 근데 나라가 겹쳐도 얘는 숫자표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서 각국의 나라들, 이거 추론해야 돼 얘들아. 나라의 수가 많아져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왜? 얘는 누구를 보완하는 거니까? 로렌츠를 보완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10분위는 막 계층별로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이렇게 만들면 얘는 어때요? 그냥 평등, 불평등, 조금 불평등, 되게 많이 불평등 이거밖에 모르잖아. 디테일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정리입니다. 결국 얘는 두 가지 얘기예요. 로렌츠 곡선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애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위계수예요. 그렇지. 근데 그 진위계수라는 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위계수의 정의와 함께 장점과 한계까지 같이 보여줬어요. 여기에다가 진위계수만 또 빼놓을 수 없잖아. 1에서 3까지 다 해주기로 했는데 얘는 값이 뭐 할수록 불평등. 값이 커야 불평등, 적어야 불평등. 커야 불평등.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아이고 요 1, 2, 3이 1. 여기 2를 안 했네. 2, 3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구조도로 요거 다시 한 번만 진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럼 셀프로 문제 풀어보세요. 자, 소득 분배에 대한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대. 세 가지 쓰세요. 1, 2, 3 순서대로 쓰세요. 뭐가 있는지. 글씨 예쁘게 써. 뒤에 다른 내용 쓸 것들 있으니까. 자, 1, 2, 3 순서대로 썼으면 1번이 10분위 분배율이고 2번이 로렌츠 3번이 진위계수였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값이 뭘 나타내는지를 오른쪽에 써주는 거야. 자, 어떤 게 불평등인지. 10분위 분배율은 뭐가 불평등이야? 값이 어때야 불평등? 그런 걸 쓰는 거야. 나머지도 써보세요. 자, 10분위는 어때야 불평등? 값이 작으면 불평등. 로렌츠는 뭐가 불평등? 직각이면 불평등. 진위는 값이 크면 불평등.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초보야. 그 다음에 중급으로 올라가면 하나 더 정리하는 거야. 뭐? 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놈 누구야? 그렇지. 얘가 가장 널리 쓰임. 이런 거 써놔야 돼. 그 다음에 절대 고수는 놓치지 않는 정보가 있어. 얘네들 사이의 관계야. 놓쳤으면 안 되는 관계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진위계수는 로렌츠를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친구? 그렇지. 보완하는. 방법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여러분 꼭 봐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조금 일찍 이게 마무리가 되고 어휘나 이랬으면 이 과제지에 여러분 26쪽, 27쪽에 요 본문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고진감래 얘기하면서 갑자기 맥도날드 베토비걸 해가지고 지금 요 문제를 같이 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과제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아 잠깐만 가연이 얘기 좀 들어봐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제 시험을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시험을 보고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거 전 프라이버시